어제부터 오늘까지 특히 정청래 대표까지 나선 저 장면입니다. 어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국감에서 직접 대면했습니다. 한 1년 만에, 그러니까 의혹이 불거진 지 한 거의 1년 만에 첫 대면인데 어제 참 다른 의미에서 볼거리, 공방거리가 많았습니다. 한번 준비했습니다. 몇 번 만나셨어요, 그러면? 7번 만났어요. 오세훈 시장님 7번 맞습니까? 그걸 여기서 미리 제 미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에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도 그 사실관계 아니, 한 번에서 2번 만났는데 무슨 뭐 할 얘기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 답변을 의원님 안 하신 걸로 말씀에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자제할 자, 수밖에 없다는 점 네, 양해해 자,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운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운 적 있고요. 네, 아니, 그다음에 송세포에서도 그랬어요. 직접 예. 짰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제가 울더라고요. 질문에 나의 멘토가 되어 달라라고 하시면서 증인에게 반대급부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사준다고. 그 말이 내가 시장에 당선되면 아파트를 사주겠다 이 말인가요? 네, 집사람이 어저께 출발할 때요. 예, 제가 또 오세훈이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승인. 키 받아오라 그랬습니다. 예. 김영선 의원 다 자백했어요. 자기가 울면서 네. 내가 오세훈이를 잡아넣는구나. 네. 그리고 거기서 울었어요. 김영선이 예. 이분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요. 예. 문자 보내고 뭐 하고. 저한테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예, 연애 편지가 나와요 거기. 내보고 그걸 보고 검사가 이게 내용이 뭐냐고 물어봐요. 예. 아니 그 올드미스가 그렇게 사모해가 그렇게 오세훈이를 만들려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예?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도와줍니까? 글쎄 어제 질의를 한 민주당 한병도 의원조차도 좀 당황하는 모습이 있긴 있었어요. 김기웅 대변인님. 어제 국감에서 두 사람의 진실 공방. 일단 진실 공방을 떠나서 명태균 씨의 저 말들을 쭉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 2, 3주 전에 민주당이 전현희 3대 특검 대응 특위위원장이 갑자기 특검이 왜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수사하지 않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국감에 좀 양쪽 두 사람을 부르고 또 다음 달 8일 날 대질신문을 특검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하명 수사를 한 거고 그리고 국회에서 두 사람을 불러서 사실상 대질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볼 때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민주당 의원들이 질문을 물었는데 비상식적인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의원이 문자를 보낸 게 어떻게 문자를 보낸 게 연애 편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본인 앞에서 질질 짰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명태균 씨 관련해서 우리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천 관련된 얘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진전된 게 아무도 없어요. 지난해 10월 민주당에서 그렇게 명태균 씨의 어떤 녹취록 가지고 매일매일 브리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민주당 쪽에서도 사실상 명태균 씨의 어떤 발언의 어떤 진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모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질적인 어떤 실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는데 사실상 오세훈 시장한테 더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특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명태균 씨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본인이 예전에 그럴싸한 얘기를 했을 때 국민들이 좀 솔깃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제 상황을 봤을 때 민주당도 명태균 씨도 사실상 폭망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중에 논평 중에 여론조사 얘기하는데 제가 본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세훈 씨가 여론조사 유리하다 이건 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아까 오늘 정청래 대표는 보니까 오전에 아예 저 명태균 씨가 폭로했던 영상까지 틀고 끝났다 오세훈 뭐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오 시장도 또 이게 가만히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아마 오세훈 시장은 11월에 대질신문이 예정되어 있고 이제 수사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말을 아낀다, 뭐 사실관계를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이제 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아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명태균 씨는 사실 굉장히 거침없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뭐 몇 번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또는 오세훈 시장이 뭐 울었다라든지, 뭐 아파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든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횟수에 대해서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자세한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은 답변을 거의 하지 않았고 명태균 씨가 관련된 구체적인 본인의 기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상대적으로 명태균 씨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시는 국민들이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어제 국감장에서 저 대면한 장면에서는 사실상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 아니었겠느냐라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이고 이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국민들도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또 정청래 대표를 가리켜서 부동산 정책에 신경 써라 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국감 얘기, 오늘 정청래 대표까지 오세훈 시장 얘기에 참전을 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피해 눈물과 호화 생활하는 범죄자, 캄보디아 범죄자 꼭 잡아주세요 하셨고요. 지금은 법제처장인데 야당 얘기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 더 이상 아니다. 이 사실 잊지 마세요. 라고 비판한 것 같아요. 14번 물은 것도 14번 답변 거부한 것도 막상막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집 없는 서러움, 집값 급등이 무섭다라고 제가 한번 감정을 섞어서 읽어봤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무주택자는 외칩니다. 이게 윤수일 씨 아파트인지 로제 아파트인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댓글 5개. 역시 집값에 관심이 많으십니다.